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조비를 한번 또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조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뭐 어디 나라든 미국 그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 에어택시가 돈을 벌려면 수직 이착륙기가 돈을 벌려면 모든 회사는 이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될지 모르겠으나 UAM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투자하기가 수월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에어택시로 가는 길 이러면 세 가지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비가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타입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프로덕션 서티피케이션, 이거는 이제 비행체를 어떻게 만들지 아니면 잘 만든지 못 약간 비행기의 퀄리티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에어 캐리어 서티피케이트는 이미 받았죠. 뭐 얘 S4가 짐을 싣고 다닐 건지 아니면 승객을 싣고 다닐 건지 이걸 정해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수월하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 타입 서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거의 포커스가 뭐냐면 안정성에 지금 이 안정성을 평가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타입 서티피케이션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지난 2분기 쉐어홀더 레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조비의 롱텀 플랜 장기 계획에 우리가 지금 서티파잉 하고 있다, 지금 자격증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FAA가 지금 우리 지금 타입 서티피케이션 받고 이거 원래 2020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걸 수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벙찌는 노릇이죠. 우리 지금 20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면 어떡하냐. 근데 어쨌든 파트 23이라는 그거에 대한 그런 약간 뭐랄까요, 요거의 기준에 맞춰서 스몰 에어크래프트라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S4를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FAA에서 이 EV톨이 이거 암만 해도 안 되겠어. 이게 기존의 비행기랑은 너무 다른데 이러면서 이 범주를 바꿔버려요. 21.17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S4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로 했던 이런 항목들이 있죠. 이걸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를 바꿉니다. 이 서류가 뭐다? 여기 말하는 이 G1이라는 서류입니다. 이 G1이라는 서류는요, FAA와 조비가 같이 협력을 해갖고, 야, 우리 이거 같이 테스트하자라고 이제 협의를 해서 만드는 이제 그 서류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행히도 이 FAA가 이렇게 스몰 에어크래프트에서 파트 이걸로 바꿨지만, 다행히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협의를 잘 해가지고, 잘 하게 됐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maintain our momentum on type cer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입 서티피케이션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러면 파트 23과 그럼 파트 21-17이 뭐냐? 이거 보기만 해도 좀 머리가 지끈지끈 했었는데, 자, 볼게요. 그러면 찾아보면 돼요. 파트 23이 뭐냐? Airworthiness 스탠다드를 해갖고 비행기 안정성 표준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그냥 평범한 비행기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V톨이라는 이 비행체가 어떤 거에 적용을 받았다? 그냥 평범한 비행기에 대한 기준을 받았다, 적용을. 근데 여기서 뭘로 바꿨냐면, 자, 21-17에 가서 B를 보면요, 여기 Non-Conventional Aircraft예요.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비행기. 그러니까 EV톨이 맞겠죠. 수직 이착륙기는 여태까지 없던 비행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니네가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받으려면 이 파트 23부터 35에 해당하는 거를 다 충족시켜라. 그런데 만약에 100% 적용이 안 되면 그거에 준하는 정도의 세이프티를 뭐랄까요,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몰 에어크래프트에서 그럼 어떻게 바뀌냐, 이걸 또 한번 봤죠. 23부터 쭉 봤어요. 이거에 해당하는 안정성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냥 보통 비행기, 수송용 비행기, 노멀 카테고리 로터크래프트예요. 이거 그러니까 회전익기인데 헬리콥터 생각하면 됩니다. 헬리콥터. 그러니까 보통 비행기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또 헬기에 해당하는 거, 이거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S4는, 조비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문서를 작성했다. 다행히 작성을 했고 잘 협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S4, 조비는요, 이거에 맞춰서 일단 테스트만 잘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뭐다? 이거 지금 타입 서티피케이션 받기 위해서 다 이러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2분기 그 주주서안 보면 뒤에 이게 나옵니다. 타입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게 나와요. 제가 이걸 얘네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따로 섹션을 마련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투자자들이 이 항공기에 관련된 법, 인증, 이거에 대해서 전무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조비에서 이제 이걸 좀 알려주려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이 타입 서티피케이트는
비행기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써 있고요. 결국에 이게 상용화되려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비행기의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이거를 뭐 상용화를 시키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에 프로덕션 서티피케이트는 이 타입 서티피케이트와는 별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입 서티피케이트 받으면 이 프로덕션 서티피케이트 받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 못을 딱 박아버리죠. 이 타입과 프로덕션은 별개다. 따로 다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이거죠.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타입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 스테이지가 1부터 4까지가 있는데 이걸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타입 스테이지 1에서는요, 뭘 하냐. FAA랑요, 이 조비가 서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비가 FAA를 찾아가는 거죠. 야, 우리 S4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거 한번 평가받아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종류의 서티를 받을 것이고 그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S4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뭐 이게 어떤 비행기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도 보여주고 전반적인 이 TC를 받기 위한 TC 기준을 세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1단계니까. 아직까지 디테일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1단계에서 이렇게 좀 기초를 딱 세웁니다. 우리가 어떤 비행기를 어떻게 받을게라고 이제 FAA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월하겠죠. 스테이지 1은 2로 넘어갔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야, 조비야, 니네 S4라는 비행기 지금 인증받고 싶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S4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평가 기준 좀 만들어 와봐. 평가 기준을 만들어요. 평가 기준을 만든다. 이게 바로 means of compliance예요. 그러니까 적합성을, 이 S4라는 비행기가 적합하다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를 기준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게 스테이지 2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스테이지 2는 지금 조비는 벌써 99% 맞췄고 이렇게 맞춰놓은 거를 지금 FAA가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적합성 평가가 어떤 건지 제대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요거를 좀 찾아봤고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자, 일단 예를 좀 갖고 왔습니다. 최근 사례인데 자, 볼게요. 그러면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이 means of compliance다. 적합성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한번 예시 보시죠. 자, 요즘에 나왔어요. 2022년 8월 12일 날 나왔고 굉장히 웃긴데 이 무인기에 대한 벌써 이렇게 지금 기준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야, 미국이 무인기 하긴 할 건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means of compliance 항목이 뭐가 있는지 보자 이거죠. 자, required information이에요. 이 MOC를 받기 위해서, 적합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자세하게 설명된 이런 수단들이 좀 필요하다. 이거 적합성 인증 평가 방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적합성 인증을 하려면 약간 좀 이 서브 파트 D를 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minimum performance requirements예요. 최소 성능 요구사항이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소한도로 이 S4가 가지고 가야 하는 안정성 기준이 여기에 바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그 기준이 뭐냐 보자.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이 무인기에서 송출이 돼야 됩니다. 방송이 돼야 돼요. 어디로? 관제탑으로.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안 탔다고 그랬잖아요. 무인기라고 그랬어요. 무인기에서 사람 없이 이 무인기가 관제탑이랑 서로 교신을 해야 되는데, 교신을 해야, 뭐 안정성이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냐, 뭐 고도랑 경도는 어디냐, 이거를 다 관제탑에다 알려줘야 이 비행기의 뭐 예를 들어서 위치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위험할 때 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정성이랑 이제 그 결부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하면, 자, 관제탑에 뭐 예를 들어서 경도와 위도,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고도도 알아야 된다. 이건 지금 관제탑에 대한 얘기고, 이 무인 비행체의 경도와 위도, 위치, 그다음에 고도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게 모두 지금 무인기에 다 표시가 돼야 된다. 이거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나중에 S4도 무인기가 되긴 하겠지만 최소한도로 이 S4라는 비행기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관제탑과 통신이 돼야 한다. 결국 안정성을 이런 식으로 이 적합성을 기준을 마련을 할 때 이런 세세한 항목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비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 이 S4에 대해서 이 적합성 기준을 만드는데 3분기 걸렸어. 근데 우리 완벽하게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S4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방법을 얘네들이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S4에 대해서 경도와 위도가 어디고 관제탑과 잘 송신이 되고 이 기체가 이 비행체 아이디도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항목을 정해서 만들었고 이거를 지금 이게 적합한 기준인지 FAA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좀 자세한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이걸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 3로 넘어가는데 자, 스테이지 3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스테이지 3에서는 무엇을 한다? 그러면 자, 얘네들이 지금 스테이지 2 MOC에서 이런 거 테스트 하겠다고 방금 항목을 봤죠. 적합성 기준에서. 그러면 우리가 2단계에서 이렇게 항목들을 정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이런 것들이 다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지, 어떤 테스트를 시행을 할 건지 여기서 이제 정하는 거죠. 어떤 테스트를 할 건지 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왜 지금 서티피케이션 플랜이라고 하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TC를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받기 위한 어쨌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무인기의 그 서브 파트 D 보셨죠? 항목들 쭉 나와 있는 거. 그래서 2단계에서는 뭐를 하냐면 최소한의 성능을 어떻게 테스트할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경도와 위도를 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게 경도와 위도가 표시가 되는지 정말 잘 표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기계가 잘 나타내 주는지 기계의 결함은 없는지 이걸 어떻게 과연 평가를 할 것인지를 여기서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냥 다 서류 작업이고 스테이지 4에서 드디어 실제적으로 테스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 적합성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이제 수천 가지 테스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도 하고 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결과가 잘 나온다. 안정성, 적합성 기준을 우리가 다 충족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이제 FAA로부터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받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받기 위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번 순서를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바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좀 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정정할 사항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게 있는데 요 하이라이트 처음에 이제 이거 보여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사이닝 하면서 개정된 G1에 대한 거를 우리가 사인을 했다. 그러면 스테이지 4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스테이지 4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테스팅과 어널리시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류만 막 작업을 합니다. 어떤 거 테스트할 거야 막 그런 거 하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실제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아까 우리가 원래 스몰 에어크래프트로 이제 적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조그만 비행기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바뀌었죠? 파워드 리프트라고 지금 범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비가 테스트하기로 했던 이런 항목들을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조비와 FAA가 그런 거에 대한 다시 합의를 이루었고 그거에 대해서 서류에 사인을 했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means of compliance 있죠? 적합성 기준. 이거를 지금 적합성 기준이 바로 여기였죠. 어떤 거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3분기가 걸렸다. 거의 9개월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 다 만들었다. 그래서 아까 진행 상황 보면 여기가 거의 99%인가 100%였을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것도 제가 요약을 해놨네요. 자, 조비 S4가 지금 스페셜 클래스인 파워드 리프트에 포함이 됨에 따라서 4단계였던 테스팅 및
어널리시스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항목들이 좀 변경이 되었다. 기준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조비아와 FAA가 협의를 했고 개정된 이 G1이라는 서류에다가 서명을 했다. 합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OC 적합성 기준을 만드는데 무려 3쿼터가 걸렸다. 이거 1년 반이 아니죠. 9개월입니다. 9개월이고 걸렸고 이제 막 완료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조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그 무인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만드는 모든 회사가 결국에는 이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받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게 뭐지 헷갈리기보다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 서티피케이션의 과정을 알고 있으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자료를 한번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아마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